샹크스는 라프텔로 가는 방법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루피의 조력자라고 생각했던 샹크스가 원피스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흰수염 해적단과 해군의 대전쟁, 즉 정상전쟁을 멈추기 위해 온 샹크스는 하루 전에 신세계에서 백수 해적단과 소규모 충돌을 빚고 그랜드라인 전반부인 해군 본부에 등장했죠. 이에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알다시피 신세계에서 그랜드라인 전반부인 낙원으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코팅선으로 잠수를 해 어인섬을 통해 오거나 배를 버리고 마리조아의 허가를 받아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죠. 그러나 두 방법 모두 하루는커녕 몇 주가 걸릴지 모르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신세계 후반에 있던 샹크스 해적단은 무슨 방법을 사용해 시간을 그토록 단축할 수 있었던 걸까요? 속어법을 사용해 봅시다. 빨간머리 해적단에 순간이동 관련 열매 능력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유명 해적들의 정보에 능통한 해군이 의아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죠. 샹크스가 천룡인 출신이니 임의 어비스 순간이동을 사용했을까요? 그러나 이는 다른 해적단은 이용할 수 없고 샹크스가 아직도 그들과 내통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무슨 방법이 남을까요? 저는 한 가지 미약한 가능성을 포착했습니다. 바로 루루시아 왕국을 사라지게 한 그 레이저비에서 말이죠. 신의 이름을 가진 고대 병기. 로빈의 언급에 의하면 그것들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플루톤, 포세이돈, 우라노스죠. 플루톤은 한 발만 쏴도 섬 하나를 날릴 수 있는 전함으로 언급되어 있고 지금은 와노쿠니 아래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에 대항하기 위해 생겨난 제2의 플루톤 설계도는 갈레라 컴퍼니를 통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으나 프랑키가 불태워버렸죠. 또한 포세이돈은 수백 년에 한 번씩 태어난다는 해왕류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인어공주인 시라옷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라노스는 어떤 존재일까요? 베가펑크는 자신이 개발한 꺼지지 않는 불, 마더 플레임을 도둑 맞았다고 언급했고 이것이 고대 병기를 가동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루루시아 왕국 위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그곳에서 내린 레이저비에 의해 섬이 사라진 자리엔 메워지지 않는 거대한 바다 구멍이 생겼죠. 그 며칠 뒤 일어난 지진 후엔 전 세계의 해수면이 1m 상승했고요.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보면 루루시아 왕국을 지은 병기는 우라노스이고 우라노스는 마치 공중에 떠다니는 도시나 섬처럼 보입니다. 천공의 성 라퓨타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아직 이 병기가 포세이돈처럼 생물 병기일지 아니면 기상현상이나 다른 것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우라노스에 관해 세운 가정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병기가 날씨를 조작하는 능력을 지녔단 것이죠. 이는 우리의 가설인 원피스 미래 지구설에 기반합니다. 제 채널 첫 번째 영상에서 말했듯 원피스 세계가 미래의 지구라면 현재 지구와 원피스 행성 사이의 지리적 차이는 반드시 설명되어야만 합니다. 대표적으로 해왕류들이 기거하는 캄벨트, 레드라인, 그리고 달과 이어진 달 표면에 존재하는 공기가 있죠. 저는 순서대로 캄벨트는 포세이돈, 레드라인은 플루톤, 그리고 달의 대기는 우라노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플루토니아, 전함이라는 식으로 묘사되긴 하지만 한 발만 쏴도 섬을 날려버린다는 무기가 평범한 대포는 아닐 테죠. 어쩌면 지각 아래의 마그마를 조작하는 장치일 수도 있을 겁니다. 플루톤은 이름부터가 지하세계의 왕인 명계의 신 하데스를 의미하니까요. 그런데 섬을 날려버리는 정도는 묘사에 의하면 우라노스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또 생각해보니 포세이돈도 해왕류들의 크기를 보면 섬 하나 정도는 우습게 지워버릴 것 같죠. 어쩌면 이 고대 병기들은 그 힘이 너무 강력해서 병기라고 불릴 뿐 전쟁과는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 아닐까요? 그냥 섬을 날리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란 거죠. 이중 이름의 모티브에 따라 우라노스를 하늘을 담당하는 힘으로 본다면 이는 대기나 날씨를 조절하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조절 가능한 범위는 고작 태풍이나 가뭄 정도가 아닐지도 모르죠. 달과 이어지는 대기의 통로를 만들 수 있을 정도라면 그것은 미래 인류의 테라포밍 머신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해가 지지 않는 애니에스 로비도 우라노스에 의해 영원히 맑은 낮이라는 기후로 테라포밍된 것이고 루루시아 왕국이 사라진 날의 날씨도 레이저 호우로 고정된 것일지도 모르죠. 고대 병기란 그만큼이나 상식을 벗어난 존재였던 것일까요? 근거가 빈약한 가정은 벗어나 조금 더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이 루루시아 왕국이 있던 자리에 난 거대한 구멍, 조금 이상합니다. 아무리 원피스가 만화라고 해도 바다에 메워지지 않는 싱크홀이라니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거대한 공기 기둥이 박혔다고 가정해 보려 해도 그럼 가장자리를 따라 흘러내리는 바다 폭포는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원피스 행성 자체의 구조 탓에 생겨난 지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NES 로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 푸른 별의 생김새는 어떻단 말일까요? 생각해보면 원피스 세계가 미래 지구라면 가장 이상해 보이는 지리적 조건은 바로 레드라인입니다. 다른 영상들에서 제가 말했듯 1세계의 멸망은 이 레드라인의 융기 탓이었을 테죠. 그러나 레드라인은 그냥 평범한 육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높이와 넓이를 가진 세계 최대의 대륙이죠. 이런 지형이 생기려면 무지막지한 양의 마그마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원피스 행성 내부엔 레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빠져나간 막대한 양의 마그마가 남긴 거대한 공간이 있는 걸까요? 이는 어쩌면 루루시아 왕국이 사라지고 나서 일어난 지진과 해수면 상승의 원인일지 모릅니다. 전지구적 사건이었던 이 지진은 레드라인 위 천룡인들이 거주하는 마리조아까지 흔들었습니다. 이는 레드라인이 더 융기하고 나머지 지각이 가라앉는 장면을 묘사한 것일지도 모르죠. 베가펑크가 세계가 가라앉을 것이라고 표현했듯 해수면 상승은 사실 지각이 가라앉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러면 바다에 구멍이 뚫렸는데 도리어 반대로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모순이 해결되죠. 바닷물이 빠지는 정도보다 레드라인이 융기한 탓에 지각이 더 많이 가라앉았단 것입니다. 이는 NES 로비와 가까운 워터7이 계속해서 지반 침하로 인해 해수면이 높아지는 서민점과도 원리가 같죠. 또한 NES 로비와 루루시아 왕국 자리에 메워지지 않는 구멍을 통해 바닷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실마리가 잡힙니다. 원피스 세계의 지각이 우리 지구와 비슷하게 그냥 땅일 뿐이라면 아무리 깊은 구멍이 뚫려도 순식간에 바닷물이 그곳을 메워 평평한 바다로 만들 겁니다. 그러나 지각 아래에 엄청난 크기와 넓이의 공간이 있다면 꽤 많은 양의 바닷물이 그곳으로 흘러 들어가도 구멍이 메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공간의 크기가 무한하진 않을 테니 그곳에서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구멍도 있어야만 하겠죠. 그래야 지표면의 바다가 메마르지 않을 테니까요. 어쩌면 이는 지각 아래로 빠진 물이 가열되어 압력이 높아져 생겨나는 현상인 녹업스트림과 정확히 같은 원리로 일어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더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지각 아래의 바다를 항해할 수 있다면 레드라인이나 어인섬을 거치지 않고도 신세계에서 낙원으로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설마 이 위험한 항로를 이용하는 방법을 샹크스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생각해보면 원피스 초반 쌍디는 이스트 블루에 있는 로그타운에서 사우스 블루에서만 나온다는 물고기를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우스 블루는 캄벨트와 그랜드라인을 넘어야 나오므로 굉장히 머나먼 곳이죠. 어쩌면 이 물고기는 다른 루트, 예컨대 바다 아래 바다의 급속 해류 같은 것을 통해 이곳에 등장한 걸까요? 마치 태풍에 휩쓸려 다른 대륙까지 날려가 버린 앵무새처럼 말이죠. 이렇듯 지구 모든 바다가 그곳으로 밀려든다면 그곳이야말로 상디가 찾는 올 블루의 제일 후보인지도 모릅니다. 그 바다는 지구의 핵과 상대적으로 가까워 지열로 인해 마치 온천처럼 끓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아마 무지막지한 괴물 해류와 태양 빛이 들지 않는 어둠이 끝없이 펼쳐진 곳이겠고요. 사실상 심해보다도 더 위험한 심해, 즉 심심해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미 가신과의 계약에서 이미 현실에도 있는 단어인 초심해가 아닌 심심해라는 단어를 쓴 이유도 이런 지리적 비밀을 언급한 것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런 고립된 공간이 원피스 세계에 존재한다면 이는 무언가를 숨기기에 최적인 장소일지도 모릅니다. 만일 여러분이 조이보이가 되어서 원피스를 숨긴다면 어디를 택할 건가요? 하늘섬, 달, 심해, 혹은 심해, 아래의 심심해. 어디든 재미있겠지만 임과 세계정부의 눈을 피하려면 도달하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곳에 숨기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라프텔에 관해서 좀 이야기해봅시다. 라프텔의 위치는 로드 포네그리프가 가리키는 4개의 좌표를 연결해야 알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조금 이상합니다. 라프텔이 평범하게 지도 위에 고정된 섬이라면 그곳에 도달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조난한 사우로가 우연히도 오하라에 도착한 것처럼 바다 위의 섬이라면 아무리 그곳이 신세계라도 어떻게든 그곳에 도착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컨대 루피 해적단조차도 기록 지침과 관련 없이 드럼섬에 도착했죠. 그러나 만일 라프텔이 지각 아래에 있다면 평범한 방법으론 아무도 도달할 수 없는 섬임이 명백해집니다. 또한 섬들 사이의 자기장을 이용해 다음 방향을 잡는 기록 지침이 라프텔을 향할 땐 소용없어지는 이유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죠. 두꺼운 지각층이 방해할 테니까요. 더 나아가 이런 생각도 가능하겠습니다. 어쩌면 로드 포네그리프 4개를 모아도 그 지도상의 교차점에 라프텔은 없는지도 모른단 거죠. 그 교차점은 2차원인 지도가 아닌 3차원의 지구본 위에서 계산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조이보이 스타일의 장난인 것이죠.
이는 마치 비행기가 3차원인 지구 위를 똑바로 가고 있어도 2차원의 지도상으론 곡선으로 가고 있는 듯이 보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러면 위대한 항로를 한 바퀴 돌아야만 루피가 해적왕이 되는데 리버스 마운틴엔 신세계로부터 이어진 물길이 없는 부분도 설명이 됩니다. 다른 길을 찾아야만 한다는 거죠. 또한 로저 해적단이 원피스를 찾아내는 장면에서 묘사된 이 구름이나 수증기 같은 그림도 꽤 의미심장하죠. 만화 속에서 움직이는 것은 모두 자신이 직접 그린다는 오다 선생님이 굳이 이런 배경에 시간을 할애한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이건 심심해의 뜨거운 바다 때문에 생겨난 수증기를 표현한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묘사된 라프텔은 지하 아래의 지하라기엔 전혀 어둡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비슷한 곳을 알고 있죠. 바로 어인섬입니다. 그곳은 태양의 나무 이브의 뿌리로 인해 밝습니다. 어쩌면 원피스가 숨겨진 곳 또한 어인섬보다 더 아래 태양의 나무 이브의 뿌리 끝이 닿는 마지막 장소인 걸까요? 이미 거주하는 성지 마리조아의 수직 아래 말이죠. 일본에도 존재하는 속담 그대로 토우다이 모토쿠라시, 즉 등잔 밑이 어두웠던 걸까요? 만일 라프텔이 이 심심해에 있다면 로저 해적단은 그곳에 가는 방법을 알아냈을 겁니다. 그것이 로저배의 부선장이었던 레일리가 지금 샤봉디 제도에서 배 코팅을 업으로 하고 있는 이유인지도 모르죠. 다음 해적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배에 탔던 샹크스도 그 방법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심심해를 항해하는 방법이 빨간 머리 해적단이 정상 결전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던 비밀인지도 모르고요.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군요. 샹크스는 왜 라프텔에 먼저 가지 않을까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심심해는 이론상 지표면의 바다만큼이나 넓을 수 있습니다. 혹은 그곳이 하나의 큰 공간이 아니라 개미굴처럼 연결된 매우 복잡한 곳일 수도 있겠죠. 끓는 바다, 무한한 어둠, 예측할 수 없는 길과 해류. 그런 곳에서 좌표 없이 항해를 무한히 지속할 순 없죠. 그조차도 로드 포네그리프가 가리키는 4개의 좌표가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런 상상도 가능하겠습니다. 샹크스는 조이보이나 로저 선장의 의지를 계승하지 않는 자에게 원피스가 넘어가지 않도록 지키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일종의 문지기 역할인 것이죠. 혹은 그는 로저와 같은 꿈을 꾼 루피가 그 꿈을 이룰 자격이 있을지 마지막으로 시험해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루피와 샹크스는 한번 부딪힐지도 모르겠네요. 샹크스는 로저 선장에게 한 마지막 질문 이후 울었습니다. 전 아마 그 질문은 원피스를 찾았으니 이제 로저 선장의 꿈을 이룬 거야? 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로저는 아마 이렇게 답했겠죠. 아니, 우린 너무 일렀다. 하지만 나와 같은 꿈을 꾸는 다음 사람이 반드시 등장할 테니 네가 그 사람이 꿈을 이루도록 도와줘라. 너는 내 모자를 이어받은 내 아들이니까. 이에 샹크스는 그의 꿈을 이어서 꾸는 사람을 찾아 선장의 밀짚 모자를 맡겼는지도 모르죠. 그것이 루피겠고요. 어쩌면 루피가 원피스를 찾는 것보다도 루피와 샹크스가 다시 만나는 장면이 더욱 흥미로울지 모르겠습니다. 둘이 서로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저는 잘 예상이 안 되네요. 하지만 루피와 샹크스의 만남은 그 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8년이 넘도록 그들과 함께 항해한 우리들 모두의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그 순간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말이죠.